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의료의 딜레마입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이 선하다, 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막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의료가 지금 현재 산업화되어 있잖아요. 의료가 하나의 산업이에요. 근데 이거예요. 의료는 환자를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환자를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치료해야지 그 성과를 통해서, 그리고 소비자가 의료를, 수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보여줘야 돼요. 의료는 그래서 항상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반대급부로 뭐가 있어요? 당장 제가 개원을 해서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의료 산업 속에 침투하는 순간 어떤 또 다른 욕망이 생기냐 하면 환자를 치료하는 것, 잘 치료하고 싶다와 더불어서 환자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그게 참 딜레마예요. 산업에 들어오는 순간. 근데 이게 개인으로서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거 개인의 의사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의사들이 내재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산업 시스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라는 큰 산업 시스템 자체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잘 치료하고 싶으면서 동시에 환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의료는 환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환자 없는 세상을 바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환자 없는 세상은 아니에요. 환자는 아주 많으면서 치료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때그때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잘 팔리는 의료가 한마디로. 그래서 실제가 그렇죠. 지금 굉장히 뭐 암에 대한 여러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고 막 만성질환 계속해서 의학이 발달하는 것 같은데 계속 만성질환 환자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암 환자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프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보시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만성질환은 엄청나게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료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모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근본적인 치료를 한다는 건요. 내가 정말 여러분이 꿈꾸는 환자로서 꿈꾸는 정말 가장 이상적인 건강을 회복한다는 거는 다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내가 건강해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의료한테는 그런 거에 그런 거에 대한 욕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솔루션들이 비게 돼 있어요. 무조건 비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거를 근데 이제 시스템 내부에서만 교육을 받고 시스템 내부에서만 장착한 강자 의료인의 입장에선 잘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런 거에 관심이 안 생겨요. 그냥 내가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일일 거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 시스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도에 대한 욕망이 내가 아픈 상황이 닥치면 그렇지 않 내가 아픈 상황에서는 그게 뭐 이상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나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해법을 찾게 돼 있는데 그때는 이제 기존 시스템에 답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아니면 그냥 기존 시스템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내가 종교적인 믿음처럼 믿고 있다면 그냥 난 내 운명을 받아들이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성향이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성향이 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뭐 세상에 안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몸이 안 좋다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계속 믿었고 그 솔루션을 찾고 있었고 사실 많이 찾았죠.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갱생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제 몸을 고치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제가 제 스스로 나를 고치지 않았다면은 아마 지금까지도 아마 솔루션을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만 다녔으면. 그게 제가 양방, 한방 이런 걸 떠나서요.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그냥 모든 의료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나 스스로를 내 스스로 고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으면 네, 그게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런 걸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막 내가 아무래도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보적으로 왠지 더 이제 전문가들이 더 경험이 많고 많이 알 것 같으니까 그게 좀 100%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의료에게도 나쁜 욕망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의료가 이미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치료를 아웃풋을 보여주지 않았다면은 의료가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의료는 아웃풋을 보여줘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급성질환, 막 응급질환, 막 사람이 진짜 당장 큰일 나게 생긴 거, 그리고 막 광범위한 전염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료는 솔루션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의료가 또 그게 또 의료의 욕망하고 또 뭐가 연결되는지 아시나요? 그게 재밌어요. 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거나 광범위하게 여러 사람이 죽거나 막 지구의 인구의 절반이 죽을 정도로 심각한 전염병 이런 거는요.
의료의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리해요. 소비자 자체가 죽어버리잖아요. 예,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의료가 어떻게 든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의료한테 그런 거를 또 구하고자 하는 욕망은 또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만성질환들 있죠.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암도 조금 그런 마찬가지예요. 물론 암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암은 이제 마지막에 꽤 긴 기간 투병을 하면서 네, 이렇게 좀 산업적인 구조로서는 조금 산업화가 가능한 영역이 있긴 하죠. 네. 아무튼 그러니까 급성적으로 막 그렇게 막 가파르게 이런 좀 많은 대규모의 그리고 그게 퍼지는 전염성 질환처럼 퍼지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암은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제가 무슨 음모론자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그냥 음모론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상식적으로 그냥 인간이란 존재가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든 시스템, 인간이 만든 집단이 어떻게 완전히 100% 선하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역사가 물론 우리는 역사는 계속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당연히 완전하지 않죠. 세상의 시스템이 완전할 수는 없죠. 우리가 막 완벽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건 그 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과거에는 막 노예제도도 있었는데 그 노예제도 막 노예 이렇게 부리고 이러신 분들이 막 그게 제도가 문제가 있고 이게 그렇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했겠죠. 예. 아무튼 그런 거에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다면 뭐 진작에 노예제도가 없어졌겠죠. 아무튼 이렇게 시스템을 변화시킨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고 어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그 시대의 문화가 최고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뒤에서 돌이켜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의료를 접해보고 제가 제 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이것도 제 개인의 의견이고 뭐 완벽하다고 믿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믿으셔도 돼요. 근데 저도 뭐 그래도 저는 이게 나름 제가 환자로서 경험으로는 이런 관점을 가진 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무슨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 의료인이 했다고 말 안 할게요. 왜냐면 그거는 그 의료인한테 그 의료인이 마치 나쁜 의료인인 것처럼 말씀드린 거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의료 시스템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의료를 하라고 꼭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걸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 시스템이 100% 여러분의 편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언젠가는. 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지혜와 또 그런 어떤 통찰력 같은 게 필요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다. 어느 정도는 이제 골치 아프게 살고 하는 것보다 그냥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좀 혼자서 편하게 마음 편히 지내는 게 마음이 편한 게 제일이지 막 이렇게 이제 좀 회피하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그렇진 않아요. 예. 주마니아 님도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계속 요즘 주마니아 님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제가 언제 그분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한 것들, 들은 것들 이런 걸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걸 약속을 했어요. 제가 주마니아 님하고 제가 유튜브를 내가 좀 하고 있는데 많진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거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영상을 못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분도 보면 엄청 그냥 자기가 살려고 엄청나게 하루에 정말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건강에 도움되는 것들, 그러니까 암 환자가 나은 암 환자들 사례만 아주 모아서 집중적으로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를 이제 치료하는 데 성공을 하신 건데, 네, 그런 분들도 그렇고요. 물론 그렇게까지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다른 방식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어려운 질환에서 정말 완치됐다 하는 분들 중에서요, 병원에서 완치됐다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아요. 그냥, 물론 병원 치료 후에 뭐, 오랜 기간 건강하게 지냈다 이런 분들은 있는데, 병원 치료만으로 완벽하게 건강해졌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많진 않습니다. 다 그 안에 자기의 노력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통계로는 또 그게 또 이제 병원의 성과로 잡히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긴 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자 노력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아무튼 그래요. 보세요. 고혈압에서 뭐 고혈압 약 먹고 고혈압 완치됐다는 사람 보셨나요? 다 본인이 생활 습관 조절해서 완치됐다는 사람이 있는 거고, 당뇨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가 여러분이 진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좀 이거 잔인한 말이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이 진짜로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진정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염려하고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몇 명과 가족들 빼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이게 잔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막 어떻게 근데 처음에 환자분들이요, 어떤 병원에서 어떤 뭐 새로운 치료를 막 접할 때는 막 거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막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막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특히나 이제 좀 본인 상황이 아주 심각하지 않은 경우 좀 그런 착각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막 난 그것만 하면 돼. 막 그 의사 말만 믿으면 돼.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게 되고. 좀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좀 나약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인간은 항상 아이돌,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싶어 하고 그런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제가 이런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여기서 출발이에요. 저는 진짜 요즘 느끼는데 모든 게 인생이 철학 싸움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진짜 점점 나이가 들수록 막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 저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사람을 많이 접하는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도 이렇게 잘 이렇게 우상을 자꾸 만드시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우상도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운 좋게 그런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네.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린 자꾸만. 근데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이긴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말 안 듣는 의료인들 보면, 환자들, 진짜 잘못된 길로 가는 환자들 보면 화나긴 해요. 고집센 환자들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바에는 정말 100% 수능하는 환자가 사실 결과도 좋긴 한데, 그래도 그 100% 수능이라는 과정 중에도 어느 정도 본인의 이런 지혜로운 선택들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선택을 잘 하고 100% 수능을 하는 건데, 이제 또 그런 선택에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거기에 100% 수능하는 거는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적어도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나한테. 뭐 암 환자분들은 내가 항암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면 또 무슨 어떤 영양제를 먹을까 말까, 뭐 많은 분들이 하는 그런 고민들 있죠. 그리고 TV에는 뭐가 좋다는데 이런 거 나오는 거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만일 의료가 마냥 이상적이기만 하다면 사실 그 일부 이제 그 이제 현대의학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 좀 강경한 분들, 좀 이제 보수적인 분들 시각처럼 저희 같은 한의사니 뭐니 뭐 보안대체의학이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민간요법이니 하시는 분들 더더욱이나 마찬가지고 다 그냥 사기꾼이고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들이고 사라져야 되는 존재들이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의학이 이상적인데 왜 저희 같은 존재가 필요해요. 그쵸? 네, 그렇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도 있고. 근데 저희도 이제 저희 안에 또 똑같은 모순이 있으니까 저희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 밑에 이제 또 다른 뭐 보안대체약이나 민간요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죠. 유사한방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뭐 그분들이 뭐 물론 그 중에는 진짜 사기꾼도 있고 그렇겠지만,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 의료라는 게 굉장히 그런 인문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막 전 세계에 아주 많은 석학들과 수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화려하게 이렇게 의료를 하고 있는데도 전 세계 의료가 완전히 이상적이지만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큰 시스템이 가진 그런 의지, 욕망, 그런 게 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들도 그 안에 과학을 하는 진실을 밝히고 싶은 욕망과 개인으로서 잘 살고 싶은 욕망, 이런 게 같이 있는데, 잘 살고 싶은 욕망은 산업 구조를 잘 따라가야 돼요. 산업의 흐름을. 근데 그 산업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업적인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엄청 화려하게 과학을 해도 그 안에서 그게 다 연동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무조건 뭐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최고의 의학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안에도 노벨상에 대한 또 그런 주제를 다루는 책들이나 그 안에 이제 내부자로서 들어간 분들은 또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노벨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또 인맥이 중요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 메이저 대학원을 나온 그 교수들과의 관계 막 이런 게 중요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오죠. 예. 그리고 연구를 하려면 어쨌든 연구 자금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쵸? 예. 뭐 아무한테나 돈을 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항상 의료를요, 여러분 이용하세요. 이용. 의료에는 두 가지 욕망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저 욕망 중에 나한테 선한 욕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그 부분을 이용하시고 그 조금 다른 욕망이 있는 부분, 여러분을 지배하려는 욕망, 여러분을 소비자로서 생각하는 욕망, 그런 욕망들에 대해서는 좀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지혜롭게 현대의학이 가진 굉장한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가진 장점만 활용하고, 뭐 한방이 가진 장점도 있어요. 한방도 엄청 단점이 많아요, 사실. 근데 아무튼 한방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고, 보안대체요법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고, 뭐 민간요법의 장점을 활용하고, 이렇게 모든 요소의 장점만 활용해서 퍼즐을 맞추는 거다. 어떻게 보면 그게 완치를 향한 길이다. 제가 했던 방식이에요, 그게 사실은. 저는 모든 의료의 좋은 점들을 가지고 저를 관리를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하려는 사람이고 그렇게 환자한테도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상론자가 아닌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더더욱 이제 현실주의자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질병이라는 것은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이상적으로 해야 된다. 100% 이상론으로 가야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그 말을 항상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진리는 여러분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예. 진리를 아셔야 돼서 이 퍼즐들을 맞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한번 영상을 켜봤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제가 하게 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사실 배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어떤 분이 항암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고민을 한다고 올리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답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리고 항상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의료를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어야지 병원에 남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병원에서 계속 자기가 하는 일이 좀 모순되었다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면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약간 신념 체계랑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고, 네, 그게 막 틀렸다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뭐 제가 가진 신념은 무조건 맞겠어요? 아니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방향에 그분들이 가진 어떠한 종류의 치우침이 또 다른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하는 거고, 각자의 치우침이 이제 이 부분 힘을 내고 있는 거죠. 막 여러 연구 자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악의를 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치료만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병원에 남아서 진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권유를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분들도 사람이고 시스템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이 나를 구해야 되는 문제니까 어쨌든 저는 누굴 비판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구해야 되니까 이게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팔자다, 인생이 팔자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어떤 건강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무병장수 막 진시황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나한테 허락된 삶에서는 가장 건강한 삶들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의료에 대해서 좀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 넌 왜 이렇게 세상을 삐딱하게 보냐 이런 게 아니에요. 삐딱하게 보고 뭐 이런 거엔 전 관심이 없고요. 그냥 여러분을 구하려면, 나를 구하려면, 내가 건강해지려면 그런 시각들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퍼즐을 맞춰보시라. 그리고 그 퍼즐을 제가 대신 맞춰드릴 수도 없고, 제가 그렇게 강요할 수도 없고, 굉장히 이건 예민한 문제다, 사실은. 네. 누군가의, 평생에 걸친 노력과 자존심, 이런 것을 걸고 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 제가 판단하는 게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냥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환자로서는 그냥 제가 여러분과 같은 질병을 알았던 사람은 아니겠지만 환자로서는 어쨌든 저는 어쨌든 지금 기존의 의료 시스템 안에서는 해방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방된 거니까 환자로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선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어서 제가 그냥 지금 오늘은 의료인으로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일관되게 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마니아 님도 저랑 너무 이야기가 똑같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일관되게 어떤 질병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은 일관되게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그냥 단순히 잠시 탈출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정도로 완벽하게 탈출한 사람들, 완전하게 탈출한 사람들은 일관되게 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길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여러분이 좀 그런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각 분야가 가지고 있는, 각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 취합하라.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좀 얌체 같지만 그렇게만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은 가장 이상적인 걸 해야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가장 이상적인 걸 해야지 여러분이 원할 정도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선택을 하세요. 네.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슨 병이든 나을 수 있어요. 사실은 세상에 지금 거의 웬만한 질병에 대한 솔루션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례자들이 있으니까. 진짜 어떤 어려운 질병에서 완전히 나았던 사람들, 사례자가 있으면요. 어느 정도 반복되게 사례자가 있으면 그거는 이미 세상에 솔루션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려지고 있거나 막혀 있다거나 내가 이렇게 보물을 찾듯이 찾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평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네. 그러니까 찾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역사가 더 발전하면 이제 평가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의료는 어땠고, 뭐, 그랬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100년 전에 막, 의학에서 하던 거, 서양의학이 100년 전에는 막 대량으로 피를 막 빼고, 막 수은 먹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게, 그래도 그걸 의료라고 믿었고, 의료인들도 그게 좋은 의료라고 믿고 막 환자한테 한 거지. 그게 나쁜 거라고 믿고 했겠어요? 내가 믿으니까 한 거예요. 좋은 거라고. 그 환자들도 마찬가지. 그냥 그 시대의 통념이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게 통념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무식한 행동을 한 거죠. 지금 보면은 그런 거예요. 인간 사회라는 게. 그러니까 미래를 당겨와서요. 미래의 지혜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현재라는 시점을.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냥 무조건 현 시대를 가장 이상적인 걸로 보고 따르지만 통념만 따른다고 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현 시대 일반적인 의료로 치료되지 않는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치료되지 않다기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까지 치료되지 않는,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러면 통념적인 사고로는 안 된다. 예, 좀 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의료가 가진 딜레마 때문이고 어떤 인간의 욕망, 인간의 그런 양면성 그런 거랑 관련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인간 사회가 가진 그런 특징이다. 네, 그런 걸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쓴 책이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푼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책을 쓴 거고 그냥 그렇게 남긴 거예요. 기록으로. 예.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요, 이거는 환자분들보다 의료인들이 좀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의료인들이 너무 내가 하고 있는 의료를 너무 본인들의 의학을 너무 이상적인 걸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싸움이 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럴 게 아닌데, 예. 어렵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약자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강해요, 사실은. 저는 의료인들이 보통 강자가 많아요. 강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약자 출신이고 약자라서, 기가 세가지고, 좀 어렵더라고요. 기싸움에 밀리고. 그래서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보고만 있죠, 저는. 이제 저한테는 환자의 입장이라는 또 다른 입장이 있으니까, 내재적으로. 예. 워낙 오랫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 역시도 뭐 한 번도 아파본 적도 없고 너무 튼튼한 사람이었으면은 뭐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왔다면은 이런 생각을 하진 못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강합니다. 의료인들이 너무 우선 의료인들이 조금만 더 이런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고 그러면은 아마 환자한테도 더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이미 사실 거의 다 솔루션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질환에 대한 솔루션들이 거의 다 나와 있는데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 이게 너무 힘의 논리로 지금 이렇게 역사가 어떻게 보면 발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환자라는 객체를 멀리서 이제 진료실에서 한 5분씩 잠깐씩 보면은 나랑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삶을 좀 가까이서 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진짜. 그분들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혈압, 막 당뇨 이런 걸로 진료를 받으시는데 좀 이런 솔루션이 좀 더 근본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예.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지만, 네. 그런 사회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네. 엄청 말이 길었죠? 이거 누가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 그래도 아주 제가 오늘 위험하게 말을 하진 않은 것 같았고 제 마음이 실제로 위험하지 막 공격적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올려도 될 것 같아서 한번 편집을 좀 해서 올려볼게요. 아무튼 지혜를 가지고 꼭 자신의 건강을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